친구들 지금 202페이지 피시면 돼요. 202페이지 피면 되고, 오늘 테스트 3 지문 7개 나가보는 걸로 할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대답해주면 되니까는 6번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써져 있는 7개 지문 같이 한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의 그 질문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이 3번 형광 펜친 이 벗이 역접인지 아닌지가 그쵸? 질문인데, 그러니까 벗이 나오면은 보통 앞에 내용이랑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래서 역접. 그 반대 내용이 나오는 접속사라고 해서 뒤쪽으로는 역접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그쵸? 가장 일반적으로는 역접으로도 쓰이는데, 두 번째는 강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랑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심화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도 쓰인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헷갈리는 것 같아. 근데 한 10개 중에 9.5개는 다 역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우리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하진 않고 이 but 포함된 문장까지만 할게요. 그 마셰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그쵸 유명하게 언급을 했듯이 1960년대에 그러니까 이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라는 뜻이죠. 유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 즉 유명한 말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는 포스트 리터럿 하면 얘도 중요한 단어거든. 얘가 리터럿이 읽고 쓸 수 있는이란 뜻이야. 읽고 쓸 수 있는이란 뜻이고 이 지금 여기 선택지 4번 있죠. 리터러시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거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단어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이 단어 꼭 갖고 가고. 여튼 포스트 하면은 후기야.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후기 모더니즘이잖아. 포스트 리터럴 하면은 그쵸 활자 문자 이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 그 이후니까. 되냐? 그래서 얘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은 활자 문자 후기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활자 문자 후기의 사회라는 거죠. 즉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근데 돌아간답니다. 그쵸? 일종의 미디이블 하면은 중세시대죠. 중세시대의 태도로 돌아가고 있대요. 그쵸? 근데 무엇에 대해서? 프린트, 그 활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 extended, 연장된 거니까 결국 장시간이죠. 장시간의 독서와 글쓰기라는 게 것이래. 근데 어떠한 것이냐면은 극소수, 스몰, 소수의 엘리트 집단만이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쵸 읽고 쓰는 행위를 하고 있나 본데. 세컨더리 스쿨스 하면은 중학교죠. 두 번째 학교니까. 그 중학교와 그리고 대학교는 are trying desperately 필사적으로 뭐 하려고 하고 있냐면은 이러한 활동, 여기서 이러한 활동이라는 건 읽기와 쓰기 활동이겠죠? 그것을 schooling, 그쵸? 교육의 중심에 두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고 쓰는 활동을 그 학생들이 중요하게 지속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심지어는 일부 가장 컨저버티브 보수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파잖아. 보수적인 아이브리그 학교들조차도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쓰는 이것을 뭘로 대체하고 있는 거야? 필드워크 하면 현장학습이죠. 현장학습, 롤플레잉 게임이나 혹은 온라인 토론, 그리고 다른 형태의 experiential 하면은 경험적인 인터랙티브, 쌍방향적 인터넷 학습으로 대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러한 쓰기와 읽기 활동을 유지시키려고 한다고 하고 있죠. 법 왼쪽으로는. 교육 현장에서는. 하지만 일부 보수적이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학교들조차도 그쵸? 쓰기와 읽기, 듣기 활동보다는 이러한 몸으로 하는 활동들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벗은 역잡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너네도 글 안 쓰잖아. 책을 읽기는커녕
아니 글을 쓰기는커녕 책도 안 읽죠. 여하튼 그래서 여기서 벗은 역접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면은 in general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이 얘가 온라인에서라는 부사 뜻이 있어. 온라인에서 얘가 부사 뜻이 있어.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게 유용하고 눈을 뜨이게 하는 거니까 놀랄만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이고 심지어는 유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해서 그쵸 유용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보면은 이거 첫 문장부터가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통념이잖아. 결국 통념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통념이라고 하거든. 보통 통념 같은 걸 얘기하려고 글을 안 쓰니까 뭔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려고 하나?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뭔 말인지 해야 돼? 많은 의사들이 그들의 눈을 굴리는 거죠. 눈을 굴린다는 거는 뭔가 못마땅할 때 눈을 굴리잖아? 우리는 물론 그 바디 제스처가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 문화는 근데 미국 문화에서 눈을 굴린다는 건 뭔가 못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의사들이 그쵸 그들의 눈을 굴릴 때 근데 언제 굴리냐면 그들이 들었을 때죠. 뭐라고 듣냐면 제가 좀 검색 좀 했는데요 라고 환자로부터 들을 때 그들의 눈을 굴리지만 가끔씩 그러한 research, 조사 혹은 검색이라는 게 can be sound. sound는 소리란 뜻도 있는데 형용사로 괜찮이란 뜻이 괜찮은. 그러한 조사가 괜찮을 때도 있대요. sound body. 오늘 말이 너무 미안해. sound body, sound mind.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사운드가 뭐 건강한 혹은 괜찮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좀 말을 천천히 해야겠어. 오늘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좋을 날이 없죠. 그쵸? 이놈의 종이 체력. 만약에 페이션트 환자가 그 희귀 질병, rare disease, 희귀 질병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present 그 기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 희귀 질병에 대한 기사를 보여주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고마워할 것이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save가 덜다라는 뜻이다. 덜게 된 것에 대해서 일부 추가적인 일을.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의사의 관점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죠. 우리라고 지칭하는 거 보니까는. 되냐? 그쵸. 그 다음에 벗이 나오죠. 하지만 그 인터넷이라는 게 entangled, 뒤얽히게 되었답니다. 근데 언제 뒤얽히게 되었냐면 그 사이트가 근데 어떠한 사이트냐면은 왜곡된 사이트 있잖아. 근데 무엇으로 왜곡이 돼 있냐면은 그쵸 오피니언, 의견과 개인적인 anecdote 하면은 이야기죠. 이야기, exaggeration, 과장 그리고 잘못된 주장으로 이러한 것들로 왜곡된 사이트가 manipulate 뭐 하는 거야? 조종을 할 때 내비게이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비게이터라고 하면은 검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겠죠. 항해자니까. 항해자를 그쵸 조종할 때 뭐 하도록 조종하는 거야? 그 포스팅 게시가 된 것을 믿도록 그쵸 조종을 할 때 그 인터넷 웹이라는 것은 그쵸 왜곡이 뒤얽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라는 게 항상 믿을 만한 건 아니고 이러한 것들로 복잡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또한 그쵸? 그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뭐 했을 때? 그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때. 근데 무엇에 기반하여서? preconcept니까는 그쵸? 사전에 형성된 pre 하면은 post랑은 반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post가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날 후를 지칭한다면 pre는 그 이전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re는 before의 뜻이 있고 before 이전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post는 이후의 뜻이 있는 거 보면은
프리컨셉트 하니까는 미리 생각된 생각이니까 컨시브가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즉 이전에 형성된 거니까 사전에 형성된 거죠. 사전에 형성된 생각에 기반하여서 그쵸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때 그쵸 사람들이 그쵸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일까? 여기에서 그 오리지널 하면은 독창적인 이라는 뜻도 있어요. 크리에이티브라는 뜻이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이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원래 믿음 즉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저주가 이제 comes 여기에서 오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너가 믿잖아. 근데 뭐라고 믿냐면 메가도즈 하면은 대량 투여하다라는 뜻 대량 투여하다. 그 바이타민 C를 대량 투여하는 것이 그쵸? 그 감기를 예방한다고 믿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너는 찾게 되겠죠 당연히 그 사이트들을. 근데 어떠한 사이트들이냐면 프로모팅 그쵸? 이러한 생각을 촉진시키는 장려하는 사이트를 찾을 것이랍니다. 그쵸? 지금 이 밑줄 뒤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예를 들어서 약사들이 처방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하루에. 근데 메가도즈라고 막 몇 배씩 많은 그 비타민을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설이 있어. 그런 걸 믿게 되면은 당연히 사이트에서 그러한 정보를 찾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만약에 너가 생각하잖아. 그 주스 클렌지스라고 하면 한 해독 주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해독 주스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무엇에 대한 방법이냐면 더 나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쉽답니다. 찾는 게 쉽대요, 웹사이트를. 근데 어떠한 웹사이트냐면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찾는 게 쉽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는 대로 보이는 거죠. 믿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거잖아. 만약에 백신을 연장하는 거. 백신을 연장하는 게 즉 백신을 맞는 걸 뒤로 미루는 거죠. 이게 your cup of tea 즉 기호에 맞는 일이라면 너의 한 잔의 티 즉 너의 기호에 맞는 일이라면 온라인 자료라는 건 abound 많답니다. 만약에 너가 you're debating 뭔가 토론을 하고 있잖아. 즉 숙고를 하고 있잖아. 근데 무엇에 대해서 숙고를 하냐면은 오직 유기농 음식만을 먹는 것에 대해서 먹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있다면은 많은 이용 가능한 정보들이 이것을 지지해 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밑줄에 대한 힌트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뒤에 사례 3개 정도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믿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정보를 찾고자 한다는 내용이잖아. 이 독창적인 믿음에 대한 독창적인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저주라는 게. 그럼 1번 보면은 함축하고 있는 게 regretting 후회하는 거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근데 어떠한 조치냐면은 질병 여기서 이은 illness겠죠. 그 질병에 걸린 후에 질병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 후회하는 거 아니죠. 후회한다는 내용은 없고. 2번 덫에 걸리는 거죠. 근데 어떠한 덫이냐면은 민감하고 가치가 없는 정보를 게시하는 덫에 걸린다. 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2번도 아니고. 3번 나쁜 습관을 continuing 지속하는 거냐? 비록 너가 acknowledge 인정할지라도 그것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인정을 할지라도 습관에 대한 내용도 아니죠. 4번 정보를 confronting 직면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정보냐면은 컨벤셔널 하면은 전통적인 즉 과거의 의학 지식과는 다른 정보를 직면하는 것? 이것도 아니죠. 뭐 전통과 관련된 내용 아니잖아. 과거. 5번 가이드 하면은 뭐 안내하다라는 뜻도 있고 유도하다라는 뜻도 있다. 유도하다. 유도되는 거냐? 너의 pre-existing exist가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즉 기존에라는 뜻이죠. 기존에 pre 이전부터 있었던 즉 기존의 생각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거죠. 뭐 할 때? 그 인터넷을 찾을 때.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오리지널을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를 이 지금 선택지에서는 pre-existing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원래 가지고 있던. 뭔 말인지 되냐? 답에 대한 힌트는 이 밑줄 뒤쪽에 구체적인 사례에서 찾으면 돼. 응? 여기에서도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게 감기를 예방한다고 믿으면 그 정보만 찾을 거고, 이게 SS1이고, 그 다음에 해독 주스가, 그쵸? 건강에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만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백신 맞는 게 나중에 맞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겁내 많고, 사례가 4개 나오는구나. 마지막에, 그쵸? 유기농 음식까지.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러한, 그쵸? 그래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한 폐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확인하는 식의 정보 찾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돼? 주제문을 찾으라고 하면은 어디로 찾으면 되겠어? but 뒤로 주제문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진술로. 이러한 부분. 되냐? 그 다음 16번. 16번 보면은 일단은 이 지문 별표 하나 치고 발음이 너무 꼬이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내용인데 되게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일단 우리 모나리자 그림 했을 때 기억나? 그 모나리자처럼 straight forward 매우 직접적인 그림조차도 그 예술에 대한 미술품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하잖아. 그거 할 때 그 모나리자 나올 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천재죠 그냥. 뭐 화가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쵸? 이탈리아 분이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 이 앞에 이 두 줄이 답을 고르는 데랑은 그 관계가 없는 그러한 문장이냐, 이 선택지를 고르는데 관계가 없는 문장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었거든. 그런지 아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킨 하면은 얘 일단 열정적인 혹은 깊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열정적인 흥미를 갖고 있었거든. 깊은 흥미를 갖고 있었거든. 그쵸? 현실과 원더스, 경이로움이죠. 경이로움에. 근데 무엇에 대한 현실과 경이로움이냐면 자연에 대한 현실과 경이로움에 열정적인 그러한 흥미를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뭐로써? 브로드 앤 다이내믹, 그쵸?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홀, 전체로서, 완전체로서 그 자연의 실체와 경이로움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은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 이 서브젝트라고 하면은 일단은 니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일단은 피실험자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잖아. 피실험자라는 뜻이 많이 쓰이고 두 번째 뜻으로는 뭐 주제나 뭐 제목 이러한 뜻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으로는 그쵸? 그 과목이라는 뜻도 있죠. 과목. 수강 과목 같은 경우 과목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be, subject, to 하면은 to 명사 하면은 뭐 무엇에 영향을 받기 쉽다. 무엇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상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으로는 뭐 그 주어 목적어 보호할 때 목적어라는 뜻도 있는 거 혹은 동사 뜻으로는 반대하다라는 뜻이죠. 오브젝트가 반대하다. 되냐? 이거 헷갈리지 말고 이 서브젝트 매를 하면은 서브젝트 이거 단어 하나로도 주제나 제목이란 뜻이 있는데 서브젝트 매럴이라는 덩어리도 주제란 뜻이에요. 되냐? 주제는 근데 무엇의 주제냐면 이러한 그의 영감을 일으키는 그의 영감을 받은 그림에 대한 주제는
거의 more wondrous, 더 경이롭답니다. 현실보다. 다빈치는 또한 매우 호기심이 많았던 거죠. 작은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근데 이 세부사항들이 어떠한 세부사항들이냐면은 설명할지도 모르는 세부사항들이었거든. 인간에 의해서 인지된, 그쵸, 경위에 대해서. 그가 그렸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하튼 이런 세부사항들에 관심이 많았네. 왜냐면 이것이 뭔가 어떠한 것을 그 인간이 경이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나 봐. 어떠한 세부사항들이. 이것은 readily 쉽게 목격이 될 수 있답니다. 어디에서? both A and B 보이죠 일단? 어디에서 목격이 되냐면은 그의 그림에서. 근데 무엇에 대한 그림이냐면 anatomical 하면은 해부해죠. 해부학 구조의 그림에서도 목격이 되고 그리고 그의 정제된 representation 묘사에서도 목격이 되는 거죠. mechanical structure 그쵸? 기계적인 구조에 대한 묘사에서도. 근데 어디에서의 기계적인 묘사냐면 physics 그 물리학에서의 되냐? 그러니까 물리학, 생물학, 미술 모든 분야를 통틀는 걸쳐있는 천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만들어낸 거죠. 놀랍게도 세부적인 그림들을 만들어냈답니다. 인간의 어나토미, 해부학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where은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일단 세모가로 열죠. 그쵸? 그럼 as부터 열어서 어디에서 세모가로 닫으면 돼? 그쵸? 여기서 지금 닫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세모가리에 걸리는 주어 동사는 이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where은 여기에서 뭐뭐한 점에서 어떠어떠한 점에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점에서 그렇냐면은 한 바이오그래퍼 하면은 전기 작가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서술해주는 그러한 작가. 전기 작가가 언급을 했듯이 그는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그가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무엇에? 이분 심지어는 매우 작은 신체의 형태에도 그리고 어디에도 또 주의를 기울인 거야? 스켈레톤, 뼈에 숨겨진 부분 그러한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그쵸? 그가 놀랍도록 세부적인 묘사를 만들어낸 거죠. 인간의 해부학에 대해서. 되냐?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잖아. 그 오래전의 사람이 작은 장기의 기관이나 뼈에 숨겨진 부분까지도 묘사를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보기에 시체를 해부하지 않았나 싶어요. 생물학에도 그 재능이 있으셨던 분이니까 분명 시체를 갖고 와서 해부하면서 그쵸? 그러한 부분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빈치는 심지어는 be credited with 하면은 무엇으로 그쵸? 인정받다라는 뜻인 거 알죠? 그는 심지어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냐면은 최초인 것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그쵸? 현대 세계에서 뭘로 인정이 받냐면 그 통제된 experimentation, 실험에 대한 생각을 도입한 것으로 그 현대에서도 도입한 그러한 최초의 사람으로 최초로 인정을 받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통제된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핵심적인 과학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분야가 발전을 그 연구를 하는 방법이 그 피실험자를 통제를 함으로써 어떠한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결과를 도출해내잖아.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거를 최초로 했던 거죠. 통제된 실험이라는 걸.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여겨지냐면 일부 작가들에 의해서는 그죠 과학의 아버지로 여겨진답니다. Probably 아마도 어떠한 다른 스콜라틱 학문적인 luminary 그러한 전문가보다도 그쵸 그 시대에 어떠한 전문가보다도 그는 빈칸이라고 나오는데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잘 봐봐. 이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쵸 전체 폭넓고도 역동적인 완전체 전체로서 자연에 흥미가 많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어땠어? 작은 세부 사항들을 묘사하는데, 그쵸? 작은 세부 사항들에 이 사람이 관심이 많았다고. 되냐?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또 쉽게 목격이 되죠. 그의 그러한 묘사에서도. 그 다음에 놀랍도록 세부적인 그림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전체에 관심이 많아서 세부적인 것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알면은 뭔가를 설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 뭔 말인지 되냐? 그거를 봤을 때 여기에서도 보면은 심지어는 매우 작은 장기들 혹은 숨겨진 부분 이러한 부분을 묘사하는 것에도 그쵸 주의를 기울였잖아. 이런 거를 봤을 때 1번 그는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리적인 현실을 표현했냐? 그 자신의 추상적인 방식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앱스트랙트가 아니라 구체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구체적이라는 단어면 뭐 콘크리트 이 정도 쓸 수 있겠네요. 콘크리트 되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관계를 인지했냐? 전체와 그것의 부분 사이의 관계를 인지한 사람 맞죠? 보면 전체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러한 노란색으로 형광펜친 세부적인 사항에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2번을 한 번에 답으로 못 골랐어도 3번 보면은 인바디 하면은 구체화하다라는 뜻이거든. 사상을 구체화했냐? 의미 없는 세부 사항을 거부하는 그러한 생각을 구체화했어. 그의 작품에서. 이 사람 세부 사항을 중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미닝레스라는 표현이 나오니. 4번 강조한 거죠. 분명한 구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죠. 예술과 과학에. 이 사람 과학에서도 공헌을 한 사람이고 그림도 그렸던 사람인데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구분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 5번 엑셀하면은 뛰어나다. 이 사람이 뛰어났대요. 그림을 만드는데. 근데 어떠한 그림이냐면 사람을 개별로서 묘사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뛰어났다? 이건 너무 지엽적이지 않니? 사람을 개인으로 그렸다는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고 그 개인 안에서의 세부적인 뼈나 장기 이러한 것을 그렸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2번을 한 번에 답으로 못 골랐어도 2, 3, 4, 5가 너무 아니라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줄은 답이랑 연관이 되어 있죠. 전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는 세부 사항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지문 그거 기억나? 지금 그 기억나냐? 모의고사인지 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컴퓨터를 예로 드는 지문 기억나니? 컴퓨터가 그냥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나사도 있고 메탈도 있고 근데 우리는 컴퓨터라는 덩어리만 보지 그 안에 있는 세부 사항들은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모의고사 글이 있었거든. 우리 했던 지문 중에. 그거 기억나니? 그 지문이랑 일맥상통하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19번 같이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순서 배열. 나는 그쵸? 학생으로서 뭐를 기억하냐면 그 스피드 리딩 하면 빠르게 읽는 거니까 속독 과정, 속독 강좌에 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한 유형으로의 속독 강좌였는데 이게 어떠한 유형이었냐면 고그하면은 잡지 이름도 있잖아. 유행. 이게 유행이었어. 속동이라는 게 1970년대에. B번 순서 배열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하지만이죠. 하지만 그쵸? 너가 더 빨리 하면 할수록 뒤쪽으로 너는 더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뽐내잖아. 근데 뭐라고 뽐내냐면은 그들이 두꺼운 나부스 소설책을 읽을 수 있다고 뽐내잖아. 그 오후만에 즉 반나절이죠. 반나절 만에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은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래. 너는 아마도 can gather the plot. 그 줄거리는 모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함으로써? racing through. 빠르게 읽어나가는 거죠. 그쵸? 빠르게 읽어나감으로써 그 소설을. 하지만 너는 miss much. 많은 것을 놓칠 것이랍니다. 그쵸? 근데 무엇에 대한 많은 것이냐면 subtleties거든. subtleties. 중요한 세부사항들의 많은 것을 놓칠 것이래요. 그 언어와 장면과 그 이야기에 대한. 되냐? 그러니까 지금 subtleties 별표 단어로 나오는데 이 subtle 있죠. subtle. 이 미묘한이라는 이 단어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미묘한. 그쵸? 즉 미묘하다는 건 감지하기 힘들다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 C번 가면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죠. 그쵸? 너의 눈과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된답니다. 근데 뭐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야? 전체의 덩어리를 take in 하면 흡수하다, 이해하도록 그 텍스트에 즉 score이 20개라는 뜻이다. 20개. 그러니까 몇십 개의 단어를 한 번에 그쵸? 뭔가 이해하도록 눈과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여기서 엔들 사이로 오른쪽에 있는 대시랑 이 대시랑 병렬된다고 보면 되는 거 알죠? 그리고 글씨를 읽는 거 있잖아. 하나씩 읽는 게 primitive, 뭔가 원시적이고 비율적이라고 믿게 되는 거야. 되냐? 그것은 바로 이때 강조금은 그 과정이랍니다. 근데 뭐가 그 과정이냐면 시간 낭비인 건 바로 그 과정이래요.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however이 큰 힌트죠. 같이 한번 A까지 볼까요? 그 생각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생각이냐면 너가 완전한 의미 있죠. 많은 양의 단어를 그쵸? In a single glance 한 번의 눈짓으로 많은 양의 단어에 완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게 뭐라고 보여지고 있냐면 틀렸다고 보여지고 있다는 건 틀렸다고 증명이 된다는 거죠. 맞아, 너는 빠르게 이해할 수는 있대요. 메인 포인트를 그 전체 책이라고 하죠. 전체 책의 메인 포인트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쵸? 싱글 글랜스 한 번 봐서 있답니다. 그리고 너는 빠르게 읽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책을. 근데 뭐 하면서? 꽤나 그죠? 충분한 생각을 얻으면서 무엇에 대한 충분한 생각? 그 저자가 말하는 것에 충분한 생각을 얻으면서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먼저 고를 수 있는 게 A랑 B가 이렇게 이 순서는 맞출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빠르게 얻을 수는 있어. 메인 포인트는 빠르게 얻을 수 있지만 너가 빠르게 읽을수록 놓치는 게 더 많아진다. 이거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A, B를 한 세트로 고른 다음에 이 C가 맨 앞에 올지 맨 뒤에 나올지만 보면 되잖아. 되냐? 어디에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겠냐? 그렇죠. 0번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보면은 C번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칸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 속독의 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속독의 유행. 검정색으로 쓸까요? 속독의 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속독의 유행. 속독의 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에서는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쵸? 속독이 뭐라고 얘기해? 속독은 그쵸? 시간 낭비라고 얘기를 하잖아. 시간 낭비. 너가 믿을 수 있어. 하지만 맨 마지막에 시간 낭비야.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A번에서는 그쵸? 틀렸음이 입증되었다고 나오죠. 틀렸음이 입증되었다고 나온 다음에 여기 뒤부터는 구체적인 진술이야. 두 번째 줄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GS인 거죠. A번에 일반적인 진술. 완전한 의미를 그쵸?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하면서 두 번째 줄부터 구체적인 사례 나오고 되냐? 역시나 B 뒤로도 구체적인 사례 나오는 거 보여? 글의 흐름을 보면은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일반적인 진술 이 부분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독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틀리기보다는 메인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지만 세부 사항들은 제대로
얻을 수 없다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C, A, B인 그죠?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은 어렵습니다. 이 지문은 어려워요. 같이 한번 보면 이게 과학 지문이 우리를 또 미치게 만들죠.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배운 적 있니? 같이 한번 보면은 근데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같은 토픽끼리 묶으면은 그 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별표 하나 치고 순서 배열할 때 또 팁이 뭐가 있냐면 같은 토픽끼리 묶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합시다. 봐봐. 충분히 이상하게도 볼케이닉 이벤트, 그 화산의 그 활동, 화산의 활동이라는 게 have been linked, be linked to 하면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죠?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그 엘니뇨 사이클, 주기에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답니다.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거는 화산 활동과 엘니뇨 활동이 지금 뭔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 그 과학자들이 근데 어디에 있는 과학자냐면 국립센터 있죠. atmospheric 하면은 대기의라는 뜻이에요. atmosphere의 형용사 형태. 대기 연구의 국립센터에서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해오고 있냐면 강력한 통계학적 연관성을 발견을 해오고 있답니다. 엘니뇨와 그쵸 열대 그런 화산 이럽션 분출 사이에서의 똑같은 말 반복하죠. 여기에서 지금 네모칸에서 얘기하는 건 화산과 화산 활동과 화산 활동이라고 화산 분출이라고 화산 분출과 엘니뇨의 그쵸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관련이 있다고. 그 다음에 B번 읽자. 해에 근데 어떠한 해냐면 주요한 분출 후의 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이거 조금 이따 하자. 이거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할게. 3번으로 부연 설명할게. 보자. 그러니까 주요 분출 후의 해라는 건 분출이 일어난 후의 해를 얘기하는 거야. 그건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2000년에 분출이 일어났죠. 분출이 일어났으면 그 2001, 2002, 2003 그때 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요 분출 후의 해 동안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여기서 데이가 큰 힌트네. 데이. 응? 역시나 대명사.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엘니뇨의 가능성이 2배가 된다고 주장을 한대요. 근데 무엇과 비교해서? 평년, 그러니까 표준해, 평년과 비교를 해서. 근데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대요. 이 지점에서. 뭐가 명확하진 않냐면 어떻게 그 화산이라는 게 엘니뇨를 유발하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답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 그쵸? 글로벌. 그 지구에 쿨링하면 시원해지는 거니까 한랭화. 지구의 한랭화에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이 한랭화라는 게 뭐를 수반하냐면은 큰 분출이라는 것을 동시에 수반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화산 활동이 발생을 하면서 지구가 차가워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되냐? 여기서 B에서 얘기하는 거는 역시나 화산 분출 후에 엘니뇨가 2배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B번의 내용이다. 되냐? 그러니까 화산 폭발 후 엘니뇨가 엘니뇨의 가능성이 2배나 증가한다는 내용이 B번이야. 뭔 말인지 해야 돼? 지금 첫 번째 줄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발음 진짜 죽이고 싶다. 쿨링. 이 한랭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보면 클라이머톨로지스트 하면 기후학자입니다. 별별 직업이 다 있죠. 기후학자인 이 사람에 따르면은 그 한랭화 효과 있잖아. 그 화산의 한랭화 효과라는 게 더 노터브 눈에 띈답니다. 어디에서 눈에 띄냐면은 그 서쪽 지역이죠. 그 태평양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분사구문이죠. reducing. 기온을 줄이면서 기온의 differential 차이나 격차죠.
사이를 줄이면서 근데 뭐와 뭐 사이에? 동쪽과 서쪽 태평양 사이에. 그리고 또 뭐 하면서? 그쵸? 스테이지, 무대를 마련하는 거죠. 엘니뇨에 대한. 되냐? 그래서 지금 엔드를 사이로 세팅이나 리듀싱 이 두 개 분사 구문이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튼 그 분출이 되고 그 냉각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엘니뇨에 대한 준비를 시킨다고 하고 있네요. 됩니까? 그러니까 엘니뇨의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유. 엘니뇨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쵸? 화산의 냉각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화산의 냉각화. 그 다음에 A번 보면은 그 엘니뇨라는 게 인턴 결국에는 그 트로피컬 사이클론 그 열대 사이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라는 게 뭐를 암시하냐면은 열대 지방의 그러한 화산 화산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답니다. 어디에 있어서? 사이클론. 그쵸? 저기압의 그러한 날씨에 있어서 또한 as well은 첨가잖아. 플러스 첨가의 내용인 건 알죠. 그래서 순서 배열을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오는 게 이 데이가 지칭하는 게 네모칸의 사이언티스트인지 눈치를 챈 다음에 B를 1번으로 꼽아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한랭화에 대한 쿨링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대로 이어주면 되잖아. 쿨링에 대한 토픽이 이어지니까 토픽이 이어지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럼 일단 B씨가 한 세트인지 찾는 거야. 내용은 이해 못해도. 주제 제목 요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B씨를 한 세트로 찾아봐. BC. 답 나오죠? BC 하나밖에 없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한 세트만 찾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나머지 3번 A. 마지막에 넣으면 되겠네. 뭔 말인지 되죠? 3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엘니뇨라는 게 또한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로닉 웨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엘니뇨가 그쵸? 열대성 저기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해는 하지 않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되냐? 여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차가워지면은 뭐 그 지구의 온도 차가 사그라들면서 엘니뇨 현상을 그래서 2배로 증가시킨다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현상이라는 게 이거 풀이에서 보면 알겠지만 적도 부근의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서 그쵸? 기온이 변하는 기이한 현상? 이변 현상.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엘니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 넘어갈게요. 5번으로. 5번 보면은 이거 5번 여기에서 일단은 키르케라고 네모칸 보면은 키르케가 예측을 했듯이 여기에서 키르케는 한국어로 키르케고 영어로는 Circe 혹은 Circe라고 읽습니다. 이 Circe가 예측을 했듯이 그가 큰 힌트네. 그는 long 하면 동사로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갈망. 그래서 갈망이라는 명사가 longing이라는 뜻도 있고 longing이 명사로 갈망이라는 뜻이고 그는 갈망을 했답니다. 그들에게 가기를 갈망을 했대. 뭐 한 채로? 모든 것을 버린 채로. 근데 어떠한 모든 것이냐면 그가 dear, 아끼는 모든 것을 버린 채로. 되냐?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held dear가 hold A dear 하면은 A를 뭐 아끼다, 애지중지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갈지 볼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Circe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이렌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 사이렌 어디 있냐? 읽다가 사이렌이라는 여기 있다. 사이렌. 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일단 아까 보여준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분. 그 장발의 남성분이 대자로 발가벗고 있는 그 그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분이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얘네가 그 사이렌이거든. 사이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몬스터, 괴물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바다의 선원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검색하니까는 키르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사실 실제 형상은 뭐 상상하기 나름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의 긴 여정에서, 근데 어디로의 여정이냐면 집으로의 긴 여정에서, 근데 뭐 후에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 후에, 그러니까 홈이 집에라는 부사 뜻이 있어. 집에, 집으로의, 그러니까 집으로의 긴 여행, 트로이 전쟁 후에 그 여행에서 히어로, 그 영웅 오디시우스죠. 오디세우스는 섬으로 가게 되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섬이냐면 간네스, 신인 키르케가 그에게 조언한 섬이야. 뭐라고? 사이렌들을 피하라고. 근데 이 사이렌이 누구냐면 모를까봐 부연 설명해주죠. 아름답고 윙드, 날개가 달린 몬스터거든. 근데 irresistible, 그 저항할 수 없는 노래가 선원들을 유혹하는 몬스터야. 그들의, 즉 선원들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노래를 유혹한 다음에 그 선원들을 죽이는 몬스터죠. 즉 for wond부터 undaunted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디시우스를 부연 설명하는. 그러니까 미리 경고를 받았어. 하지만 undaunted, 굴하지 않죠. 의연한 그런 오디시우스가 항해를 한 거라고. 그 위험 속으로 어쨌든지 간에 위험하다는 조언을 신에 의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시우스는, 그쵸? 끝장 보는 거죠. 그의 계획이 뭐였냐면, 그의 계획을 지금 부연 설명하죠. 그는 들을 것이었거든. 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게 그의 계획이었답니다. 기빈. 그 커닝하면 약삭빠른. 약삭빠른 영웅은 그의 즉 선원들의 귀를 막은 거죠. 팩트. 뭘로? 비왁스죠. 밀랍으로. 그 다음에 명령을 했답니다. 그들에게. 뭐 하라고? 그를 묶으라고. 어디에다가? 그 배의 돛대에다가. 되냐? 그리고 거기에 그는 서 있던 거죠. 그쵸? 그들이 위험한 물속, 즉 바다로 항해를 해나갈 때. 여기서 희는 오디시우스 얘기하는 거겠죠? 되냐? 사이렌이 그를 불렀답니다. 여기서 그는 오디시우스겠죠? 그는 그들의 노래를 들었죠. 그쵸? 그는 그의 그 직원들, 즉 선원들에게 소리를 친 거죠. 명령하고 그들에게 애원한 거죠. 그를 풀어달라고. 하지만 돛대는 단단했고 밧줄이 fast가 꽉이란 뜻이, 꽉 단단이란 뜻이 있다. 꽉 묶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선원들은 그의 풀리, 애원이죠. 애원을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면 밀랍으로 길을 막고 있으니까. 답이 4번에 들어가면 돼. 이거는 진짜 글의 흐름에 대한 글이야. 서시, 키르케가 예측을 했듯이 그는 애원하고, 그러니까 갈망한 거죠. 그들에게 가기를. 여기서 그들이 지칭하는 거는 사이렌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이렌이 나온 후에 일단은 이 네모칸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놓으시면 돼요. 갈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뒤에 부연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이죠. 갈망을 했으니까 소리치고 명령하고 애원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가 지금 4번 동그라미 뒤쪽에 묘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오디시우스는 didn't perish, 죽지 않은 거죠. perish 뭐 멸망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리고 나타났답니다. 그 사이렌의 노래의 다른 반대편에서 나타났다는 건, 사이렌의 노래 쪽에서 나타났다는 건 이게 죽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사이렌의 노래의 반대편, the other side에서 나타났다는 건 결국 생존을 했다는 얘기죠.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까 함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된 채로? 더 현명하고 더 sensible, 분별 있는 거죠. 더 분별 있고, 그리고 준비가 된 채로 그의 집으로의 여정을 완수할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러한 글을 더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었죠?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에 나 이거 왜 질문 나왔는지 알아. 이거 아마 틀린 사람 5번으로 답을 골랐을 거예요. 5번으로.
선생님도 5번이랑 많이 고민을 했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봐봐. 그러한 멀티 내셔널이니까 다국적 기업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잖아. 다국적 기업들은 포제스 상당한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그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근데 이 나라가 그쵸? 그들이 투자한 나라거든. 되냐? 그러므로 언더마이닝 뭐 하는 거야? 그쵸? 기반을 약화시키는 거죠.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한 나라에서의. 한번 여기서 지금 대의가 지칭하는 것은 그쵸? 이 내셔널 이 멀티내셔널 컴퍼니스라고 보면 되고, 이 혹시나 이 인위치 같은 거 해석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얘 내가 풀어서 써줄게. and, in, them.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서 them이 지칭하는 거는 the countries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야. 그리고 그 나라의 그들은 다국적 기업이 투자를 한 거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in 나오고 which 나오면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 적절하게 이 위치에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냐? in which를 뭐 where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알죠? where로 바꿔도 상관없죠. 관계 부사로. 봅시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되는지.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건 그러한 다국적 기업이 큰 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독립성을 해치는 그러한 글이 나오면 되겠네. 보면은 그 큰 규모의 경제 활동에 대한 concentration, 그 응집이죠. 응집 혹은 집중이라는 게 뭐를 야기하냐면 형성을 야기한답니다. 즉 형성을 초래한다는 거죠. 야기하다, 초래하다. 인과관계 동사, 대표 동사에 있는 거 알죠? 뭐의 형성을 초래하냐면 다국적 회사의 형성을 초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커지고 집중이 되잖아. 다국적 기업이 생겨난다고 하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헤드쿼터, 본사를 갖고 있거든. 그쵸? 한 국가에. 근데 본사는 한 국가인데 그들의 상업적 활동이라는 것은 행해지는 거죠. 전 세계에 걸쳐서. 뭐 나이키나 애플 같은 삼성, 이러한 기업들 생각하면 되겠죠. 본사는 한 국가에 있지만 뭐 상업적인 활동, 물건 판매하고 생산하고 이런 거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하니까. 그 인센티브, 동기부여책은 나 아까 뭐 설명한다고 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인센티브 일단 여기도 3번 형광펜. 그것들에 대한 동기부여책은 뭐냐면, 그쵸? to do this. 이것을 하는.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얘들아. for to죠? 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면 되겠다. 의미상의 주어. 되냐? 그들이. 그러니까 데미지칭하는 거는 다국적 기업이 이것을 하는 동기부여책은 그쵸? 접근권을 포함하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접근권이냐면은 원재료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고, 괄호 지나칠게요. 그리고 값싼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이 to에 걸리는 목적어가 이 두 개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원재료와 값싼 노동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 in return for, 보답이죠. 보답. 그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근데 이 수익이라는 게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그들의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 텍스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수입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다국적 기업들은 뭐를 요구할 수도 있어? 컨세션 하면은 그쵸, 별표단으로 나오죠. 이권이나 혜택을 그쵸, 요구할지도 모른답니다. 그쵸, 누구로부터? 정부로부터. 근데 대가로서, 그들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그 국가에. 되냐? 보면은 지금 일단 다 읽을게. 그들은 may seek, 추구할지도 모른대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통제를 그쵸, 추구할지도 모른답니다.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정치에 관여를 하려고 하냐면
보장하려고 그런 거거든.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제 컴패러블 그 회사의 욕구와 합치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치 시스템에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키가 베트남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베트남 정부가 이제 법을 만드는 거야. 뭐 공장에서 뭐 운동화 뭐 고무 밑창을 만들어내는데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완전 낮춰버리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서는 운동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환경적 제재가 들어오면은 이 나이키에 불리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봐봐. 만약에 이것이 컨플릭트 동사죠? 상충을 한다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이 상충을 하면은 심지어 정부도 고통을 받는데요. 과테말라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쿼럴, 싸움 있죠.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과일 회사와의 싸움이라는 게 뭐로 이어진 거야? 뭐를 야기한 거야? 그의 교체를 야기한 거야. 심지어는 과테말라의 대통령까지 교체시킨다고, 미국의 과일 회사가. 그쵸? 미국의 지지를 받는, 그쵸? 군사 정부에 의해서 교체가 된 거죠. 1954년에. 뭔 말인지 이해돼? 이젠 일개가 아니야. 회사가, 상업적으로 이루어진 이익 집단인 회사가 한 국가의 대통령조차도 갈아엎어 치울 수 있는 거라고.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이 상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지칭하는 건 그 회사와 정부의 욕구, 필요성의 상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네모칸 안에서는 상충하는 그러한 거를 찾을 수가 없어. 함축적으로 네모칸 안에서는. 그래서 5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답을 3번으로 고르고 이 네모칸 안에 지문을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 뒤부터 나오는 게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것이 상충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라는 건 그 회사와 정부의 필요성, 즉 욕구가 상충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뒤에 보면은. 그래서 5번에는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가 않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보면은 이 네모칸에 다시 보면 그 다국적 회사라는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 정부에. 뭔 말인지 되냐? 그러면서 뭔가 독립성을 훼손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그쵸? 이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일단 인센티브라는 단어에 왜 3번 형광펜을 쳤냐면 이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동기부여책이거든. 동기부여책.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러한 유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항상 인센티브라고 해서 뭔가 돈이나 상품 같은 힘들어.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고 얘들아 사는 게 뭔지. 보면은 그 지문에서 나오는 코스트나 프라이스가 대가라고 해석하잖아. 비용이나 대가. 이러한 비용이나 대가도 항상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기회비용적인 측면? 이러한 것도 코스트나 프라이스라고 지칭을 하니까.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컨세션이라는 게 이권이나 혜택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사실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야. 컨시드가 양보하다라는 뜻이거든. 양보하다. 그래서 얘의 명사 형태가 컨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보야, 양보. 양보라는 뜻도 있어요. 양보. 됩니까? 그 다음 아까 설명한다고 한 게 안 한 게 이 팔로우인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 끝나고 그거
타이핑하면서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7번 같이 한번 봅시다. 7번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봐봐. 그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생리를 오늘 시작했거든. 그 몸조차도 너무 정직해가지고 생리할 때쯤이면 진짜 몸이 안 좋고 그런데 여러분도 그 생리 주기를 꼭 체크를 하세요. 특히나 수능을 앞두고 생리를 조절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 약을 먹어서. 그러니까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생리에 막 기분이 엄청 좌지우지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그 약을 먹어서 생리 주기를 조절을 하기도 하거든. 그러려면은 생리 주기를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은 거의 한 5, 6년 정도 생리 주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 그 5, 6년이 아니라 거의 무슨 7, 8년 된 것 같은데 앱이 있어, 앱. 그 검색하면 무료 앱 많아. 선생님 마야라는 생리 주기 앱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여자들한테는 생리가 참 페널티와 같은 거죠.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힘들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데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몸이 안 좋을 때는 6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한 적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생리는 건강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 달에 원래 내가 생리 보통 주기가 한 30일 내외인데 저번 달에는 거의 한 달이 지나가도록 45일이 지나도록 생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걱정할 일은 없지만 걱정을 했죠. 왜냐면 생리를 안 하니까 생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래 생리가 일주일 후에 해야 되거든. 주기상으로 보면. 근데 생리가 일주일 일찍 하게 됐어요. 터졌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현장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생활 패턴이 다시 돌아오면서 몸이 정상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리 주기를 꼭 기록을 하고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그쵸? 기분이 조금 좌지우지 되는 거를 조금 알고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쯤 생리할 때가 돼서 몸이 힘드네. 그럼 좀 더 몸을 더 잘 관리한다든지 내가 좀 예민한 이유가 생리를 할 때라 조금 그런가? 이렇게 조금 역시나 여러분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갑분생. 같이 한번 7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아마도 하나는 근데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아이코닉하면 매우 유명한 그런 기억의 연구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에 의한 것일 텐데 1992년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플래시버브 하면은 섬광 기억? 근데 굳이 이거 모른다고 괜찮아. 섬광 기억이라는 것을 관찰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이 돼 있는 거냐면은 챌린저호의 폭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그들은 준 거죠. 106명의 학생들에게. 근데 이게 어떠한 학생들이냐면 Introductory Psychology 하면은 심리학 입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심리학 입문에 있는 학생들이거든. 그들에게 questionnaire 그 설문지를 준 거죠. 지금 목적어 2개 보이죠? A, B. 이거 전명은 동그란 괄호니까. 근데 어떠한 그러한 설문지냐면은 그들에게 요청하는 설문지거든. 회상하라고. 그들이 그쵸? 어떻게 들었는지 그 챌린저 호의 폭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것이 그리고 이 챌린저 호의 폭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네.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었던 거거든. 지난 24시간 내에. 그러니까 챌린저 호가 폭발하고 나서 24시간이 안 된 그 상태에서 그 챌린저 호에 대한 설문을 한 거죠. 그들은 받았답니다. 7개의 특정한 질문을 받았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때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7개의 특정한 질문을 받았답니다. 여기서 데이는 그 심리학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2년 반 후에 같은 학생들이 받은 거죠. 팔로우업 후속의 설문지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설문 후에 2년 반 후에 다시 한번 설문을 한 거죠. 이 서베이 조사에서 그들은 또한 요청을 받은 거죠. 그들의 컨피던스 확신 즉 자신감을 평가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서의 확신이냐면은 그들의 기억력의 정확성에 있어서의 확신이죠. 스케일은 척도야. 1점에서 5점 척도로. 그러니까 뭐 기억력에 확신이 많으면 5점, 중간이면 3점. 그다음 그 7개의 세부사항 중에서 근데 어떤 세부사항이냐면 그들이 이전에 기록했던 세부사항 중에서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오직 2.95개만을 그것들 중에 2.95개만을 기억할 수 있었대. 쿼터리니까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4분의 1의 학생들은 그쵸 0점을 기록했답니다. 7개 중에. 그러니까 뭐야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야. 되냐? 그리고 half scored 절반은 몇 점 받은 거야? 2점 혹은 2점 미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7개의 설문에 대한 것 중에 평균적으로 2.95개를 맞췄는데 자기가 썼던 건데도 2.95개밖에 못 맞춘 거야. 4분의 1은 심지어 빵점이야, 빵점. 7개 중에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게 한 개도 못 맞췄고 그 다음에 절반은 2개에서 2개 미만으로 맞춘 거죠. 사실 오직 4분의 1의 학생만이 심지어는 서베이를 이전에 참여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4분의 3의 학생들은 아예 그 설문을 했은지 대략 한 75명 정도. 왜냐면 여기서 106명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기억나죠? 106명이라고 했으니까. 한 76, 7명 정도는 자기가 서베이를 했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되냐? 디스파이트,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끔찍한 회상, 그 사건에 대한 끔찍한 회상, 형편없는 회상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 있죠. 그 정확성, 그들의 기억력의 정확성에서의 확신에 대한 평균 점수는 4.7만큼이나 높았답니다. 근데 5점 만점에. 그러니까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평소에 기억력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냐는 이렇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평가를 한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다른 연구는 또한, 그러니까 첨가 또한 보여준답니다. 어떠한 관계의 렉, 그쵸? 부족을 보여주는 거죠. 뭐와 뭐 사이에? 그 기억력에서의 확신과 그것의 정확성 사이에서의 관계가 부족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와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 기억력을 갖고 있는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비비드네스, 생생함과 그런 확신이라는 게 정확성을 예측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것은 그쵸? 비비드네스와 컨피던스고 뒤에 돈 뒤에 생략되는 것은 프레딕트, 에큐러시가 생략된 거겠죠? 뭔 말인지 되냐? 그 분명한 레슨이 있죠. 여기에서의 분명한 레슨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빈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When it comes to 전치사죠. 무엇과 관련해서 그쵸? 우리 자신의 기억력과 관련해서 그쵸? 뭐 해야겠어? 험블 해야죠. 그쵸? 겸손해야죠. 이매지너티브 하면은 상상력이 풍부한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persistence 하면 persistent, 끈기 있는. 여기 지금 선택지의 품사 전부 다 형용사인 거 알죠? 되냐? failure, 실패 있잖아. 기억력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 여기서 이해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네. appreciate. 이해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즉 기억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큰 mischief, 해악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모르면은 이게 안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선택지의 답은 4번. 그쵸?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확신에 차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되냐? 선택지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단기 기억력이라는 그것의 한계를 갖고 있다. 단기 기억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2년 반 후라잖아. 어?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라는 내용, 장기 기억이나 단기 기억이라는 구분조차도 안 나와. 그러니까 1번 아닌 거야. 2번. follow a step by step process. 단계적인 과정을 따라라.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더 잘 기억하는 방법 안 나와. 3번. We filter out. filter out 하면 걸러내다. 우리는 걸러낸다는 거죠. 평범한 것을.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을 기억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챌린저호의 폭발이라는 게 이게 우주선의 폭발이라 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뭐 눈에 띄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5번. 충격적인 이벤트라는 게 얘 지금 사역동사로 쓰였죠? 얘 그 다음에 confuse는 여기에서 원래 보통 confuse가 혼란스럽게 하다인데 여기서 혼동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confuse A with B로 해석하면 돼. A와 B를 혼동하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게 사실과 의견을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게 만든다? 사실과 의견에 대한 혼동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뭔 말인지 되냐? 그냥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억력 겁내 안 좋으면서 확신에만 차 있다는 얘기죠. 주제문을 고르면 이거 그냥 딱 주제문으로 쓰면 될 것 같지 않아? 이 부분. 이 부분 주제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follow라는 단어를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이거 필기는 이거 다 끝나고 하세요. 일단 이해를 해봐. 팔로우 하면 무엇을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잖아. 무엇을 필기는 나중에 무엇을 따라가다인데 그럼 이걸 한번 이해해봐. dog followed me 하면 강아지가 나를 따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앞서고 있는 사람은 나죠. 그 다음에 뒤에 강아지가 있는 거고. 되냐? 그 다음에 이거를 첫 번째 문장을 이해했으면 밑에 문장 봐봐. 그 B가 가뭄을 따라갔다는 건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겠어? 그쵸? 가뭄이 일단 첫 번째야. 가뭄이 여기서 미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가뭄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렸다는 내용이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의역으로. 그러니까 내렸다라는 뜻은 없는데 의역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이야. be followed by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해석하면은 그죠? 가뭄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A, B, followed by 이렇게 하면은 A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B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A가 먼저야. A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B가 발생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뭔 말인지 되냐? 이거를 이해를 했을 때 해 이거 아까 그 수특 그거거든. 근데 어떠한 해냐면 주요한 분출이 따른 즉 주요한 분출 후의 해. 이게 여기에 사실 이게 생략된 게 위치 어리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실제로 먼저 발생한 거는 뭔지 알겠어? 그쵸? 얘가 먼저 발생한 거야. 주요한 분출이 있고 그 이후의 해를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왜 following을 후에라고 해석하는지 되냐?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그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의 부상 후에.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요? 이해되니? 하나 예문을 더 쓰면은 이렇게 작문할 수도 있겠죠. There was a dance show followed by 그쵸? 뭐가 있을까? 런치 브레이크 점심 휴식
이거는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봤을 때 뭐가 먼저 발생한 거야? 그쵸? 댄스 쇼가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런치 브레이크가 있었던 거죠. 뭔 말인지 되냐? 브레이크.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걸 보면은 여기에도 which, was 이게 생략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be followed by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댄스 쇼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런치 브레이크가 있었다. 점심 휴식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하듯이 그 사건 발생이 선후, 전후 관계도 되게 중요하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이거 필기한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이 표현. 이 표현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뭔 말인지 되죠? 이거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문을 여러 번 보시면서